네, 2022년 2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철수냐 고집이냐. 제목에서 바로 알아들으셨죠? 연거푸 악재 만난 안철수. 오늘의 제목이고요. 부제는 안철수 위한 배려가 완전한 정권교체 만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5시 20분, 15일 오후 5시 20분쯤 천안시, 위치는 천안입니다. 국힘당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를 위한 유세버스에서 버스 기사하고 천안시 선거 책임자 같은데 두 사람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세에는 LED를 이용한 차 버스 외벽에 LED 장치를 이용해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 LED를 작동시키면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모양이죠.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쌀쌀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추우니까 차를 정차하고 하는 거니까 문을 닫아놓고 있었고 그 다음에 히터를 켜놓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산화탄소가 차 안에 많아져서 이렇게 숨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거의 사실인 걸로 보입니다. 유사한 사고가 역시 국민의당 LED 장치를 한 버스가 강원도에서 유세를 하다가 같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운전기사 한 분이 위급해졌다라는 그런 것까지 들어왔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악재를 만났죠. 어젠가요? 어제는 부인이 코로나에 오미크론으로 보이죠. 감염돼서 입원까지 했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선거 유세를 시작되면요. 사고가 잘 납니다. 왜 그러느냐? 유세를 하다 보면은 그날 가야 하는 일정이 있는데 어떤 곳에 가다 보면 지체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 계속 가는 곳마다 시간은 늘어지니까 결국은 빨리 달려야 됩니다. 빨리 달리다 보면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람이 더러 희생이 되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움직이는 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LED 장치를 한 버스를 정차해 놓고 선거운동하다가 두 군데서 사고가 나서 두 사람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대표적인 걸로는 2012년 12월 3일 날 있었던 당시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 이춘상 씨가 차량 전복 사고로 숨진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춘상 씨는 아주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죠.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과 더불어 거의 4인방으로 꼽혔죠. 15년, 그때 이미 15년째 박근혜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인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홍천에서 일어났는데, 먼저 박근혜 후보 차가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좌관이 탄 승용차가 달려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옆에, 전봇대를 받고 어쩌고 사람이 숨진 사건입니다. 이때 굉장히 박근혜 후보가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서 유세를 중단하고 이 보좌관을 굉장히 믿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애달바한 기억이 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안철수 후보는 많이 움직였습니다. 사고는 5시에 일어났지만은 알려진 거는 저녁 때였으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걸 모른 채 오늘 첫 유세를 다 수행했습니다. 뜻밖에도 경상북도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유세지로 대구를 찾아갔습니다. 대구에서부터 구미, 김천, 안동, 영주까지 경북 지역 남쪽에서 북쪽을 훑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전 8시 반 대구 번화가인 반월당역 현대백화점 근처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달리면은 가까운 곳에 구미시 옛날 선산이죠. 거기 박정희 대통령 정생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박정희 유경수 여사의 영전에 헌화를 하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학기술이고 한강의 기적, 제4차 산업혁명의 뜻을 이어서 가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많은 뭐 비난이 있는데 제가 만나보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이분이 굉장히 보수로 돌아와 있고요. 옛날엔 사드 배치에 반대했는데 지금은 찬성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고요. 생각상으로 보게 되면 국힘당 보수하고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찾았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이재명 씨랑 또 다르죠. 그리고 구미역으로 가서는 우리나라는 9회 말 투아웃 상황이다. 이제 홈런을 칠 4번 타자가 필요하다. 그게 기호 4번인 안철수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 무렵에 김천의 황금시장에 가서 유세를 했는데 윤석열로 단일화하라라는 목소리까지 엉켜갖고 좀 시끄러웠던 모양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안동 이재명 씨의 고향이자 저희 이정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중앙신시장에 가서는 야권 단일화 유세를 했는데 어쨌든 안철수 씨가 야권 단일화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를 격려하는 뭐 주장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데가 영주입니다. 영주에 가서 뜻밖의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안의 뿌리가 영주다. 열심히 하겠다. 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아, 이 양반이 순응한 씨구나. 순응한 씨.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안의 뿌리는 안동이지만 제가 난 곳이 영주거든요. 영주 사정도 잘 압니다. 이 영주에는 안 씨와 관련해서 아주 피맺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양대군 계유정난으로 수양대군이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된 사건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후에 왕권 강화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했습니다. 세조가. 이렇게 세조가 통치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또 집안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죠. 그때 금성대군이 보통 강화도로 왕족은 유배를 가는데 이 순응으로 유배를 옵니다. 이 순응이 영주시 순응면입니다. 영주시 순응면. 옛날엔 순응이 별도로 영주랑 별도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순응에 오게 되면 안씨들이 집성촌인데 그 안양의 후손들이죠. 소수서원을 지었다고 하는. 근데 이 금성대군이 그 당시 순응부사 이보험과 함께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했다라는 게 들통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죽임을 당하는데 이 순응 일대에 살았던 안씨들이 30리 일대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니까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마른 땅에 피가 흐르다가 이게 뭐 빗물은 아니니까 많이 흐르지는 않죠. 그러다가 그게 10리를 흘러가서 딱 피가 멈춘 데가 있습니다. 그쪽 가면 아직도 피가 흐르다 끝난 동네다. 피끝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은 영주시 안정면 동천 1리인데 당시에는 순응으로 불렸던 곳이죠. 지금 영주시에는 순응면도 있고 안정면도 있습니다. 이 순응면에 가면은 금성대군 신단이 있고요. 또 안양을 모신 우리나라 성략을 들여왔던 소수서원, 조선 최초의 서원이죠.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소수서원은 저희 집안 조상께서 이쪽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각별히 좀 마음이 가는 곳인데 이때 안씨들이 순응 안씨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안씨들은 그 후에 조선에서 벼슬을 못해요. 제가 이제 그 독도하고 울릉도 기사를 쓸 때 안정복을 한참 추적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부산, 옛날엔 동네였겠죠. 그쪽에 있던 사람인데 그도 순응 안씨입니다. 그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갑판원, 그다음에 갑판장 정도의 벼슬을 했던 걸로 부사관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가 울릉도를 되찾고 독도를 되찾아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큰 벼슬을 못하는 것도 이때 금성대군 복위 사건, 금성대군 사건 때 연루돼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서 그런 하급 벼슬아치나 하고 지내는 겁니다. 안씨들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순응 안씨들. 그래서 세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집하면 안씨, 강씨, 최씨. 그래서 안강최 고집합니다. 최씨 고집이 유명한 거는 최영 장군이 그 투항하라는 이성계의 말을 거부하면서 내 평생 탐욕을 가졌으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최영 장군 무덤에는 풀이 안 자라죠. 굉장히 결계가 강한 분이다. 그래서 최씨 고집이 얘기하고 강씨는 고려말의 충신 강회중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그 역시
이성계의 부름을 받지 않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강씨 고집. 안씨 고집은 이 금성대군 사건 때 금성대군에 대한 그와 같이 한 배신을 안 한. 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강인한 사람. 우리가 그 일제 통합되기 전에 가장 크게 이 또 잃어버리면 살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암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중근이죠. 그분도 수능 안 씁니다. 안씨들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안철수 씨가 내 고향이 내 집안의 뿌리는 영주다 한 거는 자기도 안씨를 의식한다는 얘기고 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안철수 씨의 부인 김미경 씨는 코로나로 입원을 했는데 코로나 보통 걸리면은 오미크론 걸리면 닷새 정도 앓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완치가 되죠.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이분은 폐가 안 좋아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기저질환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은 부인 없이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안철수 씨 부인, 저는 지금 영부인 후보를 세 사람 꼽으면 전부 다 김씨예요. 김미경, 김혜경, 그 다음에 김건희.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 제일 부자가 안철수 씨잖아요. 근데 영부인으로서 가장 검소하게 사는 분은 저는 김미경 후보의 부인이라고 봅니다. 왜냐?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박사고 겨울대학교 교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교수 정도 되면 봉급도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나이 60인데 차 몰고 출퇴근해도 되는데 남편이 이번에 공개한 재산만 2천억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지하철 타고 4호선 타고 상계동에서 서울대 병원까지 출퇴근하고 있거든요. 돈도 펑펑 안 써요. 못 써요. 안 써요. 손 쓸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이렇게 놀 줄도 몰라요.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운동 골프를 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가장 행복할 수 있는데 가장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안철수 가족의 특징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반대로 보는 게 윤석열 씨인데 윤석열 씨는 윤기평 교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윤 교수님은 딱 남매를 돕는데 그 딸은 연대 불문과를 나와서 결혼 안 하고 독신 살면서 아버지 모시고 있잖아요. 윤 교수님은 이 절손입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윤석열 씨도 자식이 없잖아요. 굉장히 애달바 하는데 근데 윤석열 씨는 그런 처지지만은 굉장히 활달하게 살았고 자유롭게 살았고 그래서 사람을 참 빨리 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작년 3월 달에 검찰을 나왔을 때만 해도 본인이 자신 없어 했는데 8월 달인가 7월 달에 정치 선언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국힘당 들어가고 할 때는 엉키고 엉키는 것 같은데 지금 다 정리하면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고 이재명 씨가 떠오를 것 같은데 못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감 TV인가 열린 공간에서 그 경향신문에 이 누구 기자 또 누구 뉴스버스 그렇게 공격했지만 줄리니 뭐니 지금 다 잊혀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윤석열 씨가 얘기한 게 나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하고 국민의 부름에 충실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불러서 나는 나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윤석열 씨가 내내 처음부터 좀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씨가 선거에 나오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최재형 씨도 괜찮으니까 둘을 경쟁시키자. 그래서 윤석열 씨가 흠이 많다고 하니까 줄리부터 해갖고 안 되면 최재형 밀자 그랬는데 최재형 씨는 컷오프에서 아웃돼 버렸고 그 다음에 경쟁해 준 게 홍준표 의원이잖아요. 홍 의원도 괜찮죠. 성격이 좀 턱 쏘는 데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정감 있는 사람이죠. 그때도 계속 공격은 윤한테 집중돼서 홍이 역전승하는가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윤이 이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격이 퍼부어졌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에 대한 공격이 퍼부어져서 근데 그때 안철수 씨가 후보로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 안철수로 단일화돼도 이재명한테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이 이걸 원하거든요. 근데 이 윤이 좀 불안했단 말이에요. 치르면서 많이 검증이 되면서 이건 괜찮구나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근데 그때까지 이 대체제로 쭉 해준 사람이 최재형, 홍준표, 지금은 안철수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판세를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10% 득표율도 못 나오면 이번에 선거에 쓴 자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하고 또 지기 위해서 나가는 선거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단일화하라는 압박도 받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단일화하자는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를 보면서 야, 이분이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되다가 점점점 요즘 하는 것 쭉 보면 확실한 본인의 의지를 갖추고 있고 또 포부도 넓혀가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국민일보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부인 김건희 씨가 극동방송에 가서 김장한 이사장 목사를 만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극동방송에 가서. 이걸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 국민일보는 미리 이걸 알고 취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과의 만남이 네 번째다, 그런 얘기도 했고. 김장한 목사를 옛날에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고, 옛날 빌리그레엄 목사가 와서 박정희 때 여의도에서 그거 할 때 뭐 했던 그런 통역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보수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게 뭐냐, 이게 국민의회에 난다는 게 뭐냐, 김건희 씨가 조만간 윤석열 후보의 유세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언론인 기자로서 보는 해석은 그겁니다. 이 김건희 등판합니다. 김혜경 씨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본인이 횡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김미경 씨는 본인이 지금 뭐 입원해 있으니 한 일주일 정도는 어떻게 꼼짝할 수도 없죠. 이런 거 저런 거 보게 되면 윤석열 씨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안철수 씨가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일화를 던진 거잖아요. 부인도 아프고. 그러면 저는 이제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을, 괜찮은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윤석열 후보를 지키고 하는 건 부인 김건희 씨가 같이 다니면서 하면 되죠. 그렇지, 이게 깨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안시고집으로 갈 것 같아요. 안강최, 최 씨들은 앉은 자리에 풀이 안 나고 스치기만 해도 풀이 안 나는 게 강 씨고, 안 씨는 생각만 해도 안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뭐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마지막 명예도 없고 하면은 안철수 씨도 돈은 있겠다, 뭐 500억 쓰지 뭐 하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겨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길 것 같다는 계산은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수가 좀 힘들어지죠. 여기서 완전하게 단일화 해갖고 이재명 씨를 크게 이겨야만 지방선거 6월 1일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있고, 180석을 가진 전 민주당, 지금도 보게 되면 참 이 뭐 도를 넘는 참 좀 그런 수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하도 저지러 놓은 게 많으니까. 이걸 정리하려면 대오단결이 필요한데, 좌파의 용어로 하면. 그런 일을 안철수를 위한 배려, 뭐 국민 경선, 뭐 제가 보기엔 이제 따뜻한 위로 단판, 이거면 될 것 같아요. 시한은요? 글쎄요, 시간이 별로 없죠. 아마 이 방송이 16일 날 오전부터 나올 것 같은데 16일 날이나 오늘 아니면 17일 중에 바로 안 후보가 뭐 선거 유세도 중단했고, 그러니까 한번 저는 윤 후보가 이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나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한국에서 이 사이비 좌파도 제대로 된 이런 사람들, 이재명류의 이렇게 엉터리 범죄 집단,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안철수와의 단일화하는 작업에 윤 세력이 앞섰다. 국힘당 쪽에서는 뭐냐, 국가대표 선수단하고 조기 축구단하고 시합하는데 응원전으로 결정하자는 거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그 말씀 다 맞지만 그래도 격식 있게 대우해 주는 게 훨씬 좋은 게 아니겠냐, 저희 의견입니다. 철수냐 고집이냐, 고집 부릴 수 있으니까 배려를 해달라,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